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지점장에게 듣는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박재전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주식시장 2016년 시작 분위기 사실 별로 안 좋긴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북핵 실험 쇼크가 연초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예, 하지만 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작년 연말 미국 금리 인상에도 잘 견뎠던 증시, 이번 북핵 쇼크에도 잘 견디구나 해서 국내 증시도 강한 내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죠. 예, 근데 역시 중국발 쇼크는 힘들어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500포인트는 지난 5년간 증시의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요. 예, 안개종기기라고 좀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성장, 저금리,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제도 보면 이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고 지금도 보면 상승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것들은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유지가 되긴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들이 있으면 어떤 업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힘든 상황이지만 첫 번째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화두는 고령화고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노령화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이런 몇몇 종목들이 기술 수출하고 이런 신약 개발 소식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루머로만 생각되었던 여러 이 사실들이 현실화되면서 재가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현재 끌어올리고 있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꼽는데 저는 투자자 여러분께는 실제로 이제 어떤 한 종목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많이 좀 상승세가 진행이 돼서 현재 시장에는 타이거 헬스케어 ETF가 상장돼서 거래 중입니다. 그 업종을 잘 나타내고 대표하는 종목인데 타이거 헬스케어 ETF를 투자하시면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헬스케어 ETF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바이오 업종이 퍼만 보더라도 예. 30부터 70까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또 30이면 별로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유망 업종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휴대폰도 약간 애플에서 30% 감산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약간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영향을 보이고 올해는 반도체 쪽도 좀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성장성을 보자면은 최근에는 자동차, OLED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국내의 소비의 최대 주체인 이 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는 바이오 산업이 성장성에서는 좀 그렇죠.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업종. 예, 두 번째는 아까 5년간의 박스권 하단이라고 전제 종합지수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ELF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LF가 특히 국내 ELF는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랑 국내 코스피 지수를 갖고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시지만 중국 쇼크 때문에 중국 항생지수도 많이 떨어져서 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지수형 ELF를 하시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LF는 여러 기초 자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종목형으로 구성된 ELF는 약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형은 안전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박스권 하단의 ELF 투자는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좀 고수익을 원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좋다고 봅니다. 네, 박스권 하단 ELF 투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세 번째 또 예. 추천해 주실 투자가 있다면요? 세 번째는 현재 국내의 GDP 경제 성장률을 정부 발표로 3% 근처로 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그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국내 시장이 저성장 기조라면 성장률이 좋은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 인구가 9,500만이고 연간 현재 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타결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베트남 말씀하셨는데 역시 또 베트남이네요. 왜냐하면 네. 현재 그 베트남 지수가 고평가 상태는 아니고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650포인트 이상을 갔다가 현재 57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베트남 지수에 펀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리식 투자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한 증권사에서 최근에 베트남 ETF를 상반기에 상장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현재 세계 시장이 하락을 해서 베트남 지수도 추가 하락을 한다면 ETF 분할 매수 같은 거 하시는 게 수익률에 아주 좋은 이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 폭락 어제 30분 만에 마감이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중국 리스크 어떻게 보시며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앞으로 지속적인 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수출 비중이 저희가 25% 정도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배인데 당연히 수출 경쟁력 부분에서 위안화 절하를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위안화 절하 부분이 앞서도 뭐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국내 원화의 절하를 불러올 테고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들이 투자할 리가 없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를 현재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로도 전년도에 말에 외국인들이 약 연간으로 보면 3조 6천억대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는 연간 순매도로 보면 약 한 4년 만에 2011년에 매도라고 쭉 매수를 하다가 4년 만에 일어난 매도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화두가 됐는데 2015년에 어떻게 출발할까 봤는데 어제까지 한 4,500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수치죠. 위안화 절하가 계속되는 동안 매도는 수급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이 중국발 쇼크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속보가 떠졌는데 위안화 고시환율이 또 0.015%또 이렇게 상승 고시를 했네요. 이게 오늘 시작하기 지금 5분 전인데 많이 불안합니다. 2010년 이런 시장 불안을 좀 이겨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마무리하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금리 기조가 됐는데 이런 시장이 불안할 때는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수익을 높게 내는 것보다는 좀 지키고 안정적인 거를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품이나 주식 투자나 모든 걸 고르실 때 안정성도 좀 겸비된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그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공모주 펀드나 스펙 펀드 같은 상품들이 작년도에 그리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겸비하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지점에서는 전단체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단체라면 만기가 긴 회사채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가는 건데 작년 연말에 많은 기업들의 그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도매금으로 넘어간 기업들의 전단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전단체의 특징은 3개월 단위로 위험도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전체적인 리스크를 다 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이 저금리 그다음에 저성장, 저유가, 이제 환율도 약세인데 이런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현 지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